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경제를 이끄는 주요 인사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MTN 초대석 지역 경제가 미래다의 박호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지난 8월 1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전국에서 10번째로 인구 100만 대도시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대도시로서의 역사적인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고양시의 발전 가능성과 비전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오늘 MTN 초대석에서 마련했습니다. 민선 6기 최성 고양시장 직접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민선 6기 이제 지자체가 출범한 지 한 달여 좀 지났습니다. 예, 민선 5기에 이어서 이제 재선에 성공하셔서 축하드리고요. 네.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이제 임하는 각오가 되게 남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특별히 이제 저희 고양시는 지금 조금 전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100만 도시를 이제 돌파해서 전국에서 광역을 포함한 10대 도시에 들어갔고요. 네. 또 일산 신도시 20년의 성장을 넘어서서 고양 600년의 역사를 또 우리가 이제 계속 계승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네. 시민들의 기대가 크고요. 또 특히나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제 고양 터미널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네. 또 세월호 참사의 이런 와중에서 이제 그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민선 6기 시정은 시민의 안전 그리고 행복 또 특히나 저희들이 지난 민선 5기 이 4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위 도시, 교육, 복지,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장으로서 100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이런 위상과 이런 영예를 또 지켜나가야 되는 네. 그런 부담이 큽니다. 예. 네. 재선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각오를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10번째로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됐습니다. 의미가 꽤 될 것 같은데요. 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변화되는 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저희 고양시가 네. 과거에는 일산 신도시로만 이미지가 알려져 있었고 네. 서울의 배드타운 정도로 인식이 됐는데 이제 100만 고양시로서 수도권의 가장 최고의 행복도시라는 이런 위상들은 고양 시민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자긍심이랄까요? 네. 이런 부분이 커지고 또 고향을 바라보는 인근 도시나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도권의 새로운 어떤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행정적으로는 제가 이제 정무 부시장을 한 명 더 임명할 수가 있고 또 100만 도시에 걸맞는 지역 발전의 어떤 이런 그 싱크탱크를 둘 수 있는 네. 지역 발전 연구소를 둘 수 있고요. 또 도 세금 중에서 또 10% 해당되는 약 600억 가까운 세수의 확대도 이제 저희들이 확보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또 소방 안전 업무 이런 부분에서 준 광역 도시로서의 이런 권한의 확대, 자율성의 어떤 확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 인구 100만 명이 이제 진입하게 되면은 정부로서의 어떤 예산적인 혜택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네. 거 좀 많이 늘어나게 되나요? 아직 눈에 띄게는 네. 아직까지는 이 광역 도시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원과 창원 네. 그리고 저희 고양시가 100만에 진입해서 광역도시 관련한 이 100만 도시 특례법을 지금 국회에 이제 저희들이 제안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되면 여러 가지 재정, 행정적인 권한들이 많이 확대될 걸로 봅니다. 네. 역시 이제 일을 하려면 이렇게 재정적으로 혜택이 좀 있어야 될 거고 네. 재정이 충분해야 될 텐데 그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100만 명을 돌파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이걸 돌파를 기념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행사들이 좀 예정돼 있습니까? 예, 우선 저희들이 이제 양적으로 대한민국에서 10번째 가는 100만 도시의 의미도 있지만 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도 좋았고 또 우리 고향 시민들이 이제 제가 시장이어서가 아니라 전국에서 교육 수준
문화 수준, 시민의식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니까 뭐 좋게 보여지겠지만, 네. 그래서 이 100만 시민들의 어떤 열정, 창조성, 전문성을 좀 시정에 결합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100만 돌파할 때도 1박 2일 이 시민 대토론회를 해서 네. SNS를 통해서 의견을 구하고요. 또 지금 모든 저희들이 펼치는 시정, 뭐 교육 특구다, 복지나눔 일촌맺기다, 또 여러 가지 신한류 문화예술의 도시다, 이런 부분에 공직자와 시민들이 같이 TF팀을 꾸려가지고 네. 여러 가지 시정을 펼칩니다. 그래서 뭐 백만둥이 이제 우리 딸 공주의 어떤 이런 이 선정을 통해서 선물도 주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100만을 축하하는 네. 시민적 축제지만, 핵심에는 100만에 걸맞는 행정, 100만에 걸맞는 시민들의 어떤 공직자들의 대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머리 맞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구하는데 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100만에 가지는 의미가 워낙 이제 남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도가 제가 알기로 한 1,200만 있는데 네. 그중에 100만이면 12분의 1이 사는 거예요. 네. 그만큼 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에 진입한 고양시가 앞으로 이 위상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지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안전에 대해서 세월호 이후에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도 있었고요. 이 계기로 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네. 어떤 뭐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 네. 또 시정의 방향은 세월호 참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행정과 후의 행정으로 나누어져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안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모든 지자체가 안전을 중요시하지만 그걸 과연 사전에 어떻게 예방하고, 또 사건 사고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긴급하게 위기 관리를 해내고 사후적을 대책은 마련을 하느냐는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곧 을지훈련 기간 동안에도 이미 과거에 북한의 대남 도발에 해당되는 뭐 여러 가지 을지훈련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뭐 테러 위협, 또 재난재해 발생 시 어떻게 민관 군이 협력할 것인가를 네. 이미 저희들이 독자적인 매뉴얼을 개발해 왔고요. 네. 또 특히나 이제 세월호 사건, 고양터미널 사건이 나면서 저희들은 화재 발생 시, 또 긴급한 어떤 이 비상 사태 시에 어떻게 시민들이 대피할 것인가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위기 관리 매뉴얼, 또 사이버를 통한 이 디지털 재난재해 이런 센터를 구축해서,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예산, 아무리 많은 공직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네. 이런 재난재해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 신호를 이야기하고 대책을 하지 않는 한은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거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 고양시가 주목하는 부분은 각종 뭐 화재, 또 뭐 태풍, 이런 재난재해 외에도 학교 폭력의 문제, 네. 그리고 또 교통사고의 문제, 또 생활상의 안전 문제, 자살 문제, 이런 좀 포괄적인 민생 안전, 시민 안전,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시의 조직 개편도 더 해내고 재난 이 센터도 24시간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직접 이렇게 시장이 직할 통치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대한민국의 위기 관리 안전 시스템을 네. 어떤 우리 100만 고양시에서부터 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뜯어 고쳐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 사실 이제 지역 경제가 미래다 얘기하면서 안전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들어서 안전이 뭐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번에 행정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100만 명을 다스리려면 사실 꽤 큰데 네. 자치 도시로서 행정을 어떻게 뭐 강화하거나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할지 네.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아주 말씀 좀 해주시죠. 정말 좋으신 말씀인 게, 이제
그 민선 5기, 그러니까 지난 지자체 시기에는 이제 소통이 어떻게 보면 화두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소통을 저는 잘못 오해하고 있다. 그것이 SNS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오고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100만 도시 그리고 우리 시민의 안전, 행복 또 다양한 민생적인 요구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시스템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네. 어렵다고 봅니다. 뭐 시장이 이벤트식으로 뭐 시민들하고 대화 나누고 또 약간의 무슨 뭐 여러 가지 찾아가는 뭐 행정을 한다고 해서 이 복지의 문제, 교육의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민선 6기의 시정 방향을 지금도 고민 중이고 경청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시민 참여 자치가 답이 아닌가. 네. 예. 예, 공직만으로 하기 어려운 영역을 네. 과감히 시민들에게 그것도 막연한 시민 다수가 아니라 시민들 속에서 교육과 문화, 복지, 일자리에 최고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하고 소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시장은 그러한 100만 도시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또 시스테믹한 어떤 관리자 역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사랑과 나눔, 정의 이런 가치 체계가 결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선 6기 많은 네. 시민들로부터도 의견을 듣고 있고 공직자에게도 간부회의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무튼 공직자가 시민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견인해내고 시민 참여 자치를 한번 우리 고양시에서 제대로 한번 이루어보자 네. 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민선 5기에서 전국의 광역 기초를 망라한 주민자치 저희들이 1위 도시라는 평가를 네. 받았고 앞서서 말씀 올렸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또 교육 문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서구적 민주주의나 자치의 사대주의를 좀 버리고 네.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게 민선 6기 아마 저의 최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게 사실 명목상 좋긴 한데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또 네. 복잡하고 그만큼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방점을 두시고 행정을 운영하시니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제 복지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인구 100만 명 도시 복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고양시의 경우도 이제 1조 5천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 네. 제가 시장이 됐던 지난 민선 5기는 무려 전체 예산의 40% 해당되는 4,500억의 예산을 복지에 투입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복지가 결국은 이렇게 일방적인 시혜를 주는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이나 그 복지가 생산적 복지로 연결돼서 네.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제가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는 곧 돈과 재원으로 인식하는 좀 마인드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복지를 경쟁하고 있는데 계속 이 방송과 언론에 나오는 부분들은 정말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이 생존권적인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너무도 섬뜩한 범죄들이 네.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상황의 이면에는 정말 사랑이 담긴 그리고 서로 나누는 이런 이 공동체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희는 민선 5기 때부터 복지 예산을 40%에 가깝게끔 늘리면서도 네. 재능 기부를 하자.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와 예술을 또 기업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을 종교인들은 또 여러 가지 정신적 뭐 이런 좀 그 어떤 교육을 다양한 재능을 나누고 함께하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이런 인식 차별들을 해소하는 노력들을 해서 아무튼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됐던 복지 나눔 1촌맺기가 제법 이제 뭐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되지만 한 200억 가까운 그 효과를 봤지만 네.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나눔의 복지 공동체가 다소나마 형성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오히려 저는 민선 6기 고양시에서는 더욱더 이렇게 세심하게 이 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이런 그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네.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복지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단어를 쓰시니까 좀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말씀하시면 일자리 창출이 또 복지 한 면일 텐데 일자리 창출 계획은 또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도 그렇고 이제 자치단체도 그렇고 지금 사회자께서 이제 진정성이라는 그 표현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작은 누님이 청각장애인이세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었던 누나의 아픔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어떤 이 비장애인과의 차별감, 또 일자리에 대한 절실함, 네. 그리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한 것처럼 이 일자리도 일방적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지만 네. 그 이면에 대기업 중심의 성장과 개발만 되다 보니까 그 어떤 이 사회적인 양극화에서 오는 많은 비용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전국의 161개 시군구 중에서 대기업과 공장이나 이런 단지가 없는 저희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1위 도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했는가.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뭐 양적 팽창, 비록 100만 도시가 됐지만은 많은 일자리의 양적 숫자보다는 주부들의 어떤 맞춤형 이런 일자리, 네. 어르신들의 복지와 연결된 일자리, 장애인들은 이러한 일자리, 그리고 특히나 중소기업,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방송, 또 영상, 통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또 신한류 문화 네. 이런 쪽이 이제 선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 네. 이런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 각종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민선 5기 취임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재정이 아주 취약했었는데 네. 취임하셔서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네, 그렇습니다. 부채를 좀 복구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셨고 네.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그래도 고향시는 양호한 편인 게 서울특별시나 또 경기도, 인천 이런 데는 뭐 수십조에 달하는 이제 이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시장이 됐을 때도 실질 부채가 6천억에 가까웠고 네. 또 뭔가 좀 의미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네.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 원인을 따져봤더니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 컨벤션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킨텍스가 있는데 그 지원 시설 부지들이 매각이 되지 않고 상당히 오랜 동안 놀리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매각을 어렵게 했고 네. 그래서 3,120억을 저희들이 갚았습니다. 그래서 약 이제 3천억 좀 못 남았는데 이 부분들은 마저 저희들이 민선 6기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부채 제로 도시가 되고요. 근데 뭐 부채만 없는 게 능사가 아니라 네. 이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원마운트 그리고 또 아쿠아 또 플라넷이라는 이런 또 아쿠아리움 그리고 호수공원 고양 국제 꽃박람회 이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신한류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또 저희들이 이 한류월드 내에 마이스 복합단지에서 이제 각종 방송사가 또 뭐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기공식도 했고 또 자동차 클러스터가 이 약 4조 5천억에 해당되는 지역경제 효과를 가져온다는 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자동차 클러스터와 킨텍스와 같은 전시 컨벤션 산업, 마이스 복합단지를 연결시켜서 이제는 또 인구 100만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네. 발전시키고자 지금 또 모든 지혜를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자들도 사실은 이제 워낙 고양시에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 GTX 노선 개통에 대해서 네. 워낙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진행되고 있는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다행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이게 GTX를 추진한다 못한다 하다가 타당성 결과가 잘 이제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이제 제가 전 김문수 지사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네. 또 미래의 어떤 통일시대의 비전하고 연결해서 이제 타당성 결과가 제일 좋게 나왔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조기에 이 부분들을 어떤 이 착공식을 해라. 네. 그렇게 해서 어떤 2017년 정도면 저희들이 이제 이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네. 조기 완공을 추진 중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타당성 조사까지 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이제 편성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GTX의 조기 개통은 단순히 고양시의 일산 킨텍스에서 강남 가는 22분까지의 초고속 이런 이 열차 전차 개념이 아니라 네. 앞으로 통일시대, 남북교류협력 시대 수도권에 새로운 어떤 광역 급행 이 철도의 중심부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요. 네. 특히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제 신분당선의 연장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버스 준공영제를 네. 통해서 100만 고양 시민의 미래의 어떤 교통 문제 해결에도 이 GTX의 조기 개통이 중심축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 문제하고 연결해서 신분당선의 고양 연장까지도 네. 뭐 여러 도지사 또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초당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계획대로 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얼마 전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 때문에 이제 외곽에 계신 분들이 도시에 진입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데 네. 이거에 대한 뭐 정부의 건의나 대안 같은 걸 좀 갖고 계신가요? 네, 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충분한 사전에 준비라든가 예상되는 어떤 이런 출퇴근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큰 실수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 고양시에서도 서울로 가는 그런 이 직행 버스들이 있고 또 입석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버스 회사 측에 또 서울시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좀 더 유연하게 이런 부분들을 네. 입석을 활용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경의선 이런 그 철도에 있어서는 또 그 우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좀 증편시켜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저는 중앙 정부가 어떤 모든 정책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감히 그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신중히 추진해야지 이렇게 미봉을 하게 되면 더욱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좀 허용해주고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예, 지금까지 고양이 안전, 복지, 뭐 재정, 교통 등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고양시가 생각하는 이 큰 그림에 대해서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고양은 마이스 산업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한류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마이스 도시로서의 비전과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뭐 마이스 산업 자체가 세계 경제 전쟁의 시대에서 새로운 21세기의 신성장 산업으로 여행과 전시 또 컨벤션 또 회의 이런 부분에 큰 비전을 가져다주고 있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이스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저희 고양시에는 제1, 2 킨텍스가 이제 코엑스보다도 2배의 규모로 세계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전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인프라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고양시 이제 킨텍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마운트라든가 아쿠아플라넷이라든가 또 각종 방송사하고 연결돼서 새로운 미래 전시 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생각이고요. 또 세계적인 자동차 전시에도 킨텍스 해왔던 것처럼 그 부분들을 현대 자동차 박물관이 또 이제
2016년에 고양시에 들어서게 네, 됩니다. 그럼 자동차 클러스터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킨텍스하고 연결하게 되면 또 인력 우리가 세계 자동차 산업 그 중에서도 튜닝 산업이 새로운 미래 산업이라고 각광받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유치할 생각이고요.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역점을 두는 부분은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류다. 네. 신한류인데 그 신한류가 단순히 죄송합니다. 단순히 어떤 아이돌 스타들의 문화적인 해외 진출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또 전통 문화, 음식 그리고 어떤 역사성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어떻든 킨텍스를 중심으로 하는 신한류 마이스 산업의 메카로 만들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좀 이렇게 전반적인 비전이 머릿속에 다 있으시니까 이만큼 또 고양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과 각오를 듣고 싶은데요. 이 100만 고양 네. 시민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뭐 네.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든 우리 고양시가 대한민국에서 10번째 가는 이 100만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100만에 안주하지 않고 그동안 우리 고양시가 가장 살기 좋은 1위 도시 그리고 교육, 지방자치, 시민소통 모든 부분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민 참여자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롤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예, 인구 100만의 대도시에 진입한 고양시. 단순히 100만 명이라는 숫자보다도 행복 도시를 꿈꾸는 고양시의 야심찬 비전이 고양시의 미래를 더 밝게 그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성 고양시장 모시고 함께한 MTN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